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7년째 배달 일을 하고 계시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무려 책을 4권이나 이렇게 집필하셨는데요. 특히 이 책, 이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 내신 분입니다. 네, 지금 7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을 만들어서 초대 위원장을 했고, 지금 이제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 라이더 유니온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략 얼마나 되실까요? 한 지금 1,500명 정도 되고요. 1,500명? 네.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훨씬 숫자가 많을 텐데 몇 분이나 되시죠? 네, 이게 통계가 다 다른데요. 예. 이제 작년에 이제 국토부에서 통계로 잡은 것이 한 23만 명 정도 되고요. 킥을 하시는 분들이랑 음식 배달 합쳐서 한 30만을 돌파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30만 명의 분들이 이 배달하시는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정확한 통계는 워낙 사각지대가 많은 산업 분야라서 예. 좀 알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배달 노동자 사고가 났을 때 과거에는 시민들이 그 회사를 비난했었거든요. 네. 기억하시는 게 이제 도미노 피자. 맞아요. 배달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30분 배달제가 문제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공분을 샀는데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배달 노동자가 사고가 나면은 배달 노동자들을 이제 비난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민들과 노동자들 간의 싸움만 벌어지니까 그렇다면 이 산업 구조를 만든 이 기업은 쏙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좀 기록을 해야겠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할 기록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좀 집필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보면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요, 직접 고용된 그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율이 한 30.2%, 예. 그리고 이제 배달 대행 플랫폼 형태의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율이 한 212% 정도 됩니다. 1년에 2번 정도 난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 비해서 7배 정도 위험하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200. 늦게 배달하더라도 소득이 보장되는 거랑 한 건당 2,500원, 3,000원 주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빠르게 배달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사고도 많이 나고. 맞습니다. 그럼 이게 그 보험료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이게 저희가 들어야 하는 보험의 이름이 유상운송보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대들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연간. 연간 800만 원? 오, 그러면 매달 7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이 보험이 자기 신체나 자차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 대물만 보장되는데 연간 700에서 8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라이더 유니온 만들고 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유상운송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년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하루 12시간. 하루 12시간? 예, 그리고 주말은 꼭 일을 해야겠죠. 금토일은 이제 배달 주문이 많으니까 주 6일을 일하시거든요. 한 월에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바이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기름값도 있고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소득이 한 300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 보험 문제를 뭔가 경감시키는 제도가 필요 보이는데 국정감사에서 좀 지적이 돼가지고 할인 등급이 좀 신설돼가지고 최근에는 유상운송 보험료가 좀 떨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조합 설립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상품이 잘 나오길 바라는데 근데 저희가 문제시하는 거는 이게 배달 노동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보험인데 이게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참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제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좀 감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리 감독이 잘 돼야지 보험사도 믿고 이제 보험료를 그렇죠.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달 대행업은 자유업입니다. 예. 내일 당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산재보험이 뭔지, 그다음에 세금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계약서도 잘 안 쓰고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등록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데 지금 심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은 발의가 돼 있군요. 예, 네. 국토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오토바이를 그 본인이 구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오토바이가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되거든요, 원 정도, 신차. 네. 근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400만 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 한 800 정도. 그럼 한 1,2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나 렌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렌트비로 하루 한 3만 5천 원 정도씩 30일이면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저희 리스 계약서조차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12개월 내고 나면은 소유권이 좀 이전되는 계약을 주로 맺는데 10개월을 꼬박 내면서 일을 했는데 11개월쯤에 이제 해고를 시키는 거죠. 계약 해지. 그리고 오토바이를 사장이 들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리스비는 나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산재 기간 동안만이라도 리스비가 안 나가게 한다던가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도 또한 입법 예. 부분이 필요한 거네, 그죠? 이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 대행사 사장들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먼저 선행이 돼야지 뭐 리스 계약을 쓰라든지 이런 강제를 할 수 있어서 이게 이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그 배달 가셨을 때 좀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어려움을 당하셔서 네. 이거 감정 노동도 많은 것 같아요, 배달 노동자, 그죠? 네, 뭐,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고객과의 갈등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비대면이 많으니까 주로 이제 상점 주인들과의 갈등이 많거든요. 주문이 많다 보니까 또 늦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와서 음식 언제 나와요라고 물었을 때 사장님도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안 나와서 이제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제 국정감사에서 배민 사장이 이제 사과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라이더가 음식 언제 나오냐고 여러 차례 묻다가 가게 주인이 CCTV가 없는 곳으로 라이더를 끌고 가가지고 2명의 주인이 이제 폭언 폭행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라이더가 얘기하니까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라이더가 지금 영업방해하고 주거 침입하고 폭언 폭행했다 역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디캠이 있어가지고 영상에 있어서 이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벗어났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잠도 못 자시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신 거거든요. 저희가 한 370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좀 했는데 150명 정도가 이제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배달 노동자들이 좀 더 뭔가 좀 안정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꼭 이 법은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배달 대행사 등록제가 먼저 통과돼야 배달회사 되고, 등록제. 예,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료도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변동시키거든요. 배차도 기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소위 이제 배차 시간이라든지 예, 요금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저희 배달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가게 자영업자들의 주문 혹은 광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라 가지고 요거를 이제 노동에서부터 좀 접근을 해서 해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동 같은 경우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 비밀보다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영역으로 접근해서 알고리즘 공개와 협상권을 보장받는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기 들어올 수도 때문에 있겠네요. 국회에서 꼭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배달 대행은 이 책에 보니까요. 그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병사들이 바로 총을 받고 네. 전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유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신가요? 네, 저희가 배달 일을 할 때 아무런
그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오토바이 면허를 따려고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온대요. 그리고 떨어지고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운전면허는 있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산업에 들어와서 지금 산재 1위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허 확인이라든지 보험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판으로 일을 시키는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산업이다. 보다 안전하게 좀 안심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터전을 꼭 좀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꼭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없어요?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 원인이 배달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혹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 캠페인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책임을 기업한테도 조금만 그래서 라이더 욕을 9번 하면 한 번 정도는 이 책임에서 도망간 기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면 그래도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7년 동안 이 배달 일을 해오신 박정훈 조직국장을 네, 맞습니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